안녕하세요. 저는 11년간 과외 수업을 했고 중개주공 5단지에서 5년째 개인 진도 수업을 전문으로 하는 박지연 영화의 박지연입니다.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많은 아이들이 올바른 영어 공부 방법을 모르고 아무리 수업을 들어도 늘지 않고 영어 강의는 제대로 된 강의가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점인지 또는 왜 내가 강의를 들어도 늘지 않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 박지원 영어에서 어떻게 해결해서 수업을 하는지 이것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목차를 보시면 현재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저는 3단계로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는 영어 문법에 대한 완벽한 이해. 예를 들어 투부정사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아이들은 바로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쓰임을 답합니다. 그게 투부정사에 대한 완벽한 이해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법의 파트별로 정리를 하지 않고 독해에서 그 밑에 문법을 짧게 설명해 주는 부분, 그 부분도 아이들에게 체계적으로 다가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도 거치지 못하였는데 아이들이 문법을 오답을 할 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반복적인 오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스스로 문법을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다고 저는 판단했고요. 두 번째는 직독직해를 선생님께서 직접 해주시던지 대어 설명에서 돌아가면서 함께 해석을 한다든지 대명사를 직접 선생님께서 찾아오셔서 아이들에게 먼저 설명을 해준다든지 이 3가지는 아이들이 직접 생각할 기회를 박탈한다고 저는 봤습니다. 아이들이 본인이 궁리하고 생각해서 찾아오고 발표를 하고 그걸 보고 피드백을 받아야 그게 공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독해 해석은 거꾸로 되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돌아가면서 함께 해석한다. 이 부분은 아이들이 직접 조교를 자처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머지 학생들의 해석을 들으면서 기다릴 시간에 그 시간에 단어를 외우고 본인이 해석한 것 본인 것만 보게 하는 게 아이들한테 효율적인 공부 방식이라고 봤습니다. 세 번째는 저는 지금까지 이 3번이 제대로 되어져 있고 아무리 상위권이라 할지언정 아이들이 이 부분이 잘 돼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아이들이 해석만 듣거나 한 질문당 30-40분 동안 소요되는 강의식 수업에 저는 큰 한계를 느꼈습니다. 가령 칸트에 대한 질문이 나온다 치면 많은 곳에서는 칸트에 대한 설명, 칸트는 누구인가 이런 설명으로 독해를 하는데 시간을 보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수들이 과연 아이들이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아는데 모든 분야의 모든 부분을 더 정확하게 알고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강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어떻게 읽을지 설명하고 그리고 어떤 단어를 어떻게 본인이 이해했는지에 대한 저에게 피드백을 받고 정확한 단어에 대해서 내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한 메타인지를 향상시키는 피드백 형식으로 아이들이 향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준비했는데요. 이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사용하는 아이들 내신 준비 프로그램인데 제가 이거 말고 또 이것저것 많은 자료 프로그램과 사이트를 사용하지만 그 중에 가장 자신 있는 프로그램은 제가 현존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고가의 가장 사양이 높은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보시면 첫 번째 문법에서 제가 아이들과 문법을 똑같이 다 16파트 정리해서 아이들에게 정리하고 이해를 시킵니다. 여기 보시면 문장 형식, 명령부사절, 분사, 투부정사 이런 식으로 파트별로 나눠서 문장을 쫙 정리하게 하고요. 아이들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법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한 예로 들자면 문장의 형식을 배우는데 거의 95% 이상의 학생들이 문장의 형식에서 문장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아이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문장의 뜻을 모르는데 문장의 형식을 배우는 게 말이 될까요?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의아했고, 그래서 아이들이 문법을 이해하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예시로는 명사절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분사구문을 배우고 있는 아이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명사절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분사구문을 배운다는 건 아예 분사가 무엇인지 또는 분사구문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모든 문법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명사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학습하지 않고서는 그 다음 파트를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예를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이 투부정사가 투부정사의 명사적 쓰임인 것을 모르는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 to study 뒤에 English라는 이 단어가 여기에 왜 들어와 있는지, 이게 명사적 쓰임인지는 알겠지만 이 뒤에 English가 왜 있는지,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이들은 준동사, 즉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 문법의 본질적인 이해를 먼저 해서 첫 번째 영어의 첫 발걸음인 문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부분, 이게 제일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문법을 정확하게 이해시켜서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독해나 구문 독해 안에서 주어 동사를 직접 찾고 문법을 직접 찾으면서 저한테 피드백 받는 시간을 갖는데요. 이렇게 피드백을 받다가 예를 들어 이 부분을 분사 구문인데 여기를 동명사라고 아이가 찾아왔다 라고 하면 제가 이 부분을 고쳐주고 왜 동명사인지 우리 같이 문법 노트를 확인하게 하고, 그리고 이걸 그냥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오른쪽 보시면 문법 오답 노트 예시로 보이신 거 보이시죠? 여기에서 아이들이 문법을 틀린 부분을 정리해서 파트별로 나눠서 이것도 오답을 합니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고 몇 장씩 쌓이다 보면 본인이 보자마자 이게 무슨 문법인지 찾을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영어를 시작할 수 있는 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 이 앞에서 배운 문법을 아이들이 주어 동사를 직접 찾고 여기서 문법을 찾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대명사 찾기를 해야 되는데, 대명사 지칭을 선생님께서 미리 설명해 주시면 아이들은 직접 생각할 기회가 박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 신입 상담을 받으면 처음에 이걸 해석시켰을 때 다 이렇게 위에처럼 해석을 합니다. 이 이시 두 개 보이시죠? 이 두 개를 이것을 이렇게 넣고 해석합니다. 제안받았을 때 새로운 기회 또는 도전. 너는 훨씬 더 후회하기 쉽다. 받아들였던 것을 이것을. 그리고 더 후회하기 쉽다. 거절했던 것을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느냐라고 생각하면 아이들은 가만히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it을 빼고 해석했기 때문에 이 글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안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대명사를 넣고 다시 해석하게 시켰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해석을 개선시킬 수 있고 바로 읽자마자 이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여기 보시면 받아들였던 것을까지는 같지만 새로운 기회 또는 도전을, 그리고 요 밑에도 거절했던 것을 새로운 기회 또는 도전을 이렇게 넣고 해석했을 때 아이들이 바로 무슨 이야기인지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개선점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구문 독해를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문법 구문 독해를 합쳐진 독해 수업으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여기 독해 수업에서 보시면 아이들이 앞에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직접 주어 동사를 다 찾고, 그리고 앞에 있는 대명사를 지칭하는 걸 찾아서 형광펜을 이렇게 직접 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정확한 문법과 그리고 대명사 찾기, 이 두 개를 기반으로 한 문해력 독해를 시작하는데요. 문해력 독해는 사실 교수들이 많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책으로도 많이 선사하고 매체에서도 많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아이들이 학원에 가서 문해력 독해를 정확하게 배우고 체득을 하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이 보통 강의를 해주실 때 아이들은 빈
종이, 그리고 문제만 풀고 답만 체크한 채로 학원에 가서 수업을 듣습니다. 그렇게 들으면 아이들은 내가 무엇을 모르고 내 생각과 선생님 생각에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이걸 찾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형광펜 보이시죠? 여기 형광펜 부분 보시면 이 38번 이 문제는 이 형광펜 친 부분만 읽고도 정확하게 이게 무슨 내용이며 답이 무엇이고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가 바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눈이 가고 내가 읽은 부분을 체크해서 오는 걸 저한테 피드백 받는 방식을 문해력 독해라고 하고, 이 부분을 아이들이 직접 해서 저한테 설명을 하면서 저한테 이게 왜 답이 3번일 수밖에 없는지 설명을 하고, 제가 틀린 부분을 고쳐주고 어떤 부분을 더 읽었으면 좋겠고 어떤 부분을 더 줄일 수 있는지 아이들에게 피드백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까지 아이들이 숙지하게 되면 이제부터 그 다음엔 학년이 올라가면서 교수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어디를 읽어야 되는지 자동적으로 문해력 독해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 아이들이 어떤 부분이 취약하냐 이 점을 계속 고민합니다. 그 점이 아이들이 이 단어를 이해하지 않고 머릿속에 그냥 집어넣는다는 걸 교수들이 바로 체크하게 됩니다. 본인 스스로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인지했는지는 사실 혼자 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댑트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어댑트라는 단어가 뜻이 뭘까요? 다들 알고 계시죠? 기본적인 뜻은 적응하답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이 부분을 해석해라, 그리고 나에게 설명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적응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때 그래서 적응이 무엇이냐 라고 아이들이 물어보면 아이들은 또 버퍼링이 걸립니다. 이 적응이라는 뜻을 길게 서술해서 저한테 알려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 긴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빠르게 답을 내야 되는 시간 안에 이 어댑트라는 단어 하나도 내가 설명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정확하고 빠르게 해석하고 내가 이해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단어들을 쉬운 단어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서 이 어댑트를 바꾸다 라는 동의어로 가르칩니다. 그럼 이 큰 틀 안에서 사람이 바뀌는 상황 안에서 적응하다, 사물이 바뀌는 상황 안에서 개조하다, 소설 안에 있던 작품이 영화에서 바뀌면서 개작하다 라고 아이들이 이해하면서 글을 읽을 수 있게끔 다이어, 즉 쉽게 첫 번째 과정, 쉽게 단어 뜻을 바꿔주고 상황별, 다른 뜻을 아이들이 확장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같이 합쳐져서 아까 같은 이렇게 완성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아이들이 글을 읽을 수 있기 전까지는 이 안에 계속 주어 동사를 찾고 이 안에 나오는 대명사를 계속 찾으면서 그리고 여기 있는 단어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여기 이 부분 보시면 여기 it 제가 표시해놨는데 이 문제는 it에 대한 대명사를 찾지 않고는 절대 답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선 뭘까요? 교수들은 이걸 의도적으로 준비해서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평소에 이것을, 저것은, 그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이걸 자연스럽게 이것이라고 해석할 거라는 걸 염두에 넣고 준비했고 이 안에 문법 사항들까지 같이 고려해서 맞출 수 있게끔 준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학습하면 아이들이 문해력 독해가 확실히 내가 문제를 풀어도 이게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이제 아이들이 저랑 이렇게 수업을 한 부분들을 이 문항별로 오답을 시킵니다. 그럼 저희는 오답이 3개인데 첫 번째 오답은 데일리 노트라고 해서 아까 단어에 대한 설명이나 본인이 단어 시험 봤던 것 이런 것들을 모르던 단어를 정리해서 노트에다가 정리하고,
두 번째는 문법 오답 노트. 세 번째는 문해력 독해를 했던 부분. 이걸 오답 노트를 하는데 저는 틀린 문제는 무조건 수십 번 혹은 최소 몇 회는 다시 풀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문해력 독해 보시면 여기 옆에 빈 문제의 란만 따로 두고 오른쪽에 문해력 독해 했던 오답을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이걸 보기 전에 여기 있는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오답했던 거랑 대조해서 내가 그때 제대로 학습이 됐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끔 문해력 독해 오답을 준비시킵니다. 내신 준비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업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이런 걸 상의하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본연적으로 실력이 올라가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당연히 풀 수 있고 그런 걸 생각할 시간에 단어를 하나 더 외우고 문해력 독해를 하나 더 하면 어떤 문제가 변형 나와도 풀 수 있고 혹은 제가 이것 말고도 많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제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중 최고의 프로그램이고 가장 고가의 프로그램입니다. 적중력도 높고 아이들이 시험지를 가져오면 여기 보시면 다양하게 변형 문제를 만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동형 문제라고 있죠. 이 동형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학교별로 틀린 문제를 저한테 가지고 오면 제가 이렇게 지문을 입력해서 문제 답을 입력하면 이 문제와 똑같은 동형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었는데 외연고 1학년 중간고사 시험 5문제 똑같이 제가 준 자료와 선지, 문제까지 똑같이 5개 적중한 저 프로그램과 다른 자료들을 이용해서 적중한 사진 제가 지금 올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색깔펜 칠한 게 정확하게 같은 표현과 같은 부분을 물어보는 문제 심지어 선지까지 똑같은 표현을 보실 수 있는데요. 한번 확대해서 보시면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퀄리티가 높은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이게 학교 시험지고 자료 사진입니다. 똑같죠? 재연고 말고도 선덕고, 설어발고, 대진여고까지 최소 3-4문제 그리고 서술형까지 적중했었습니다. 제가 정규 수업이 아닌 아이들도 자습을 할 수 있게끔 평수를 조금 넓혔는데요. 인테리어를 해서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자습할 수 있도록 5월부터 이사를 할 예정인데 한번 보시라고 사진 올렸고 좀 더 문의사항 있으시면 이 번호로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제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상 박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